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긴급 메시지를 5,300만에게 다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 대비를 하면 그 사고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총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로 통일되고 대재벌을 해체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극 중의 비극이요, 건국 후 76년 동안에 가장 큰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6.25 전쟁은 한 300만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잘못하면 300만이 아니라 1000명의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주장대로 한다면? 이재명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러나 지금 이재명 씨는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자기 자서전에 대한 내용을 감춰놓고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이 상태로 선거를 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망하고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돌리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일 토요일 1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만하라, 조국 답니다, 이재명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탄핵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막아야 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청와대를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 이후에 아마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특검법 다시 재발이 돼서 이러면 국가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연방제가 통일이 되어서 북한한테 흡수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아, 이럴 줄 몰랐네, 이럴 줄 몰랐네 하는 그 사건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4월 1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이거는 이미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지금 야당이 180석인데 내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식인들도, 정치인들도, 우파 원로들도, 종교인도, 목사들도, 장로들도 전혀 감을 못 잡고 대한민국이 계속 오래 갈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긴급 방송으로 지금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간단합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에 1시까지 1000만 명이 모이면 선거할 필요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 내일 광화문에서 이겨놓고 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전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4년 전의 선거보다가 1.5%가 더 투표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선거한 사람들의 성향을 이걸 개봉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마 4월 10일 날 오후 6시에 출구조사에서부터 이제 통계가 나오겠지만은 오늘 사전 투표한 사람 중에서 80%는 좌파들이 투표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파들이 한 20% 됐을까요? 이건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저도 걱정했는데 1.5%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승부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1시에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면 이것으로 선거 끝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범국민대회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셔야 되느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1630만 표, 30만 명은 총 집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 하루만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되고 G2 국가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셨던 분이 실제로, 이거는 투표율이 아니라 실제 찍었던 분입니다. 찍었던 분이 1638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투표하러 가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러 가셨잖아요. 2년 전에 3월 9일 날. 그런데 내일 광화문 광장에 그대로 나오시면 선거하기 전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638만 명은. 두 번째로 군번을 가진 1200만 우리 군인 가족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 2500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인생을 오늘까지 살고 군대 생활 나도 36개월 했습니다마는 왜 갇힌 폐쇄된 공간에서 36년 동안 왜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군번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연방제로 넘어간다면 여러분이 군대 생활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살 걸 다 살았다고 쳐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하십니까? 지역과 관계없이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충청도든지 강원도든지 군번을 가진 1200만은 다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계 개편을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일단은 주사파들은 처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야당과 여당을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새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아니, 헌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요?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 당 대표를 한다고요? 이만큼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이재명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국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없어요.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헌법 안에 인정하는 사람,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새로 여당 야당을 구성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야당 여당을 만들 때처럼 이승만은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국가 설립자였습니다. 야당도 이승만이 만들어준 겁니다. 여당도 이승만이 만들어준 겁니다. 왜? 설립자니까. 그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내일 강화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지역끼리 싸우고 경상도 전라도가 싸우고 충청도가 싸우고 이거 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악한 정치인들이 다 지들 장난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어리석습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한미군 철수. 이재명의 자서전에 딱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선거철이 됐으면 나는 앞으로 우리 당이 이기면 제1번째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공개선언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왜 숨기는 겁니까? 연방제 통일 실현하겠습니다. 말해야죠. 왜 안 합니까 도대체? 왜 이걸 숨겨놓고 국민을 사기치려고 선거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 번째, 대기업 해체 공포해야죠. 나는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면 세 가지 바로 실천하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선거하는 것은 사기요, 사기.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부터 밝혀놔야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그걸 왜 공격 못합니까?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이재명한테 계속 집요하게 물어야죠. 그거 안 하면, 그거 자수 안 하면 선거 보이콧 하겠다. 선거하는 의미가 없다. 연방제 통일 밝히라는 얘기요.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밝혀내야 되고 항복을 받아내야 될 사안입니다. 또 대기업 해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하십니까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셀카 사진이나 찍고 뭐 합니까? 어떻게 야당 여당 지도자들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개 목사인 정가훈 목사가 강화문 광장에 또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빨리 전파하십시오. 5,300만 사람들에게 다 알려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사기라고. 왜? 이재명이 실제 자기가 감춰놓은 것을 말 안 하고 선거하는 건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 무슨 뭐 지역 공약이나 하고 다니고 이거는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이것도 제대로 공격도 못하는 그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동훈도.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이번에 이겨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걸 먼저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여당도 저희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강화문 광장에서 다 이겨놓고 선거를 하기 위하여 총집결을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교인 1,700만 총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연방제 통일이 되어서 교회가 없어진 이런 상태인데도, 그리고 30만 목회자들 왜 선지자가 되어서 사실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없어진다, 연방제 통일되면 없어진다라고 왜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을 못하는 겁니까? 이 말이 빠진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지기 직전인데 무슨 설교를 해요? 구원론요? 그거는요 선거 끝난 뒤에 구원론 설교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는 선거 끝난 뒤에 설교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국가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없어지면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손주도 직장
직장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짓지 않는 개들처럼 목사들이 돼가지고 속으로는 다 알면서 10%의 성도들이 두려워서,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반드시 당신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누구는 뭐 좋아서 깜빵 3번 간지 합니까? 정강훈 목사가 3번 깜빵 갔다가 와서 겨우 대한민국 생명을 5년 연장시켜 놨더니 당신들이 교회 붙자고 장난치라고 만들어 놓은 줄 알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좌시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번 선거 끝난 뒤에 누가 죽나, 내가 죽나, 당신들이 죽나 두고 보십시오. 교회 해체하세요. 대형교회 목사들 왜 성도들한테 거짓말하고 말이야. 뭐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고?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요 죽은 기도예요. 그러면 그동안 기도 안 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해먹었습니까? 그때는 왜 기도 안 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100만 명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해왔던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세기 운동본부 청교도 영성훈련은 자유마을, 자교총, 전지현 총 집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가문광장에 2,000명이 딱 모이면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 이렇게 되면은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종신연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귀에 안 들립니까 그것이? 그리고 원가주택 34평짜리 아까도 황장수 수장님이 전화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안 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한테 속아서 피해바다가 이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또 사기를 당하여 한반도에 피바다가 이루어질 줄 각오하고 계십시오.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일 토요일 강화문광장으로 전 국민이 다 나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녀와 손주와 자기가 하는 사업을 위하여. 나라가 없어진 뒤에 사업이 있어요? 25만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들은 전부 다 거의 다 90% 이상이 기업을 하고 계시죠. 그 기업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어제 자유통일당에 펀드 모집을 했더니 불과 2분 만에 법적인 숫자가 통과되어 버렸어요. 52만 명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에 막 계속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약 140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희망. 이것이 다 가문운동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이러한 결집력을 가지고 내일 광화문에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2천만 명이 나오셔서 서명 딱 하셔서 6개 동의를 딱 하면 이거는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기는 혁명 중의 혁명을 완성하고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탁을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 제가 하자건 대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강화문에서 문재인 간첩, 야 이 개자식아, 그래서 내가 깜빵은 3번 갔다 왔지만 결과 만들어냈죠.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검찰총장 하실 때 강화문에서 내가 제일 먼저 뽑아 올린 것입니다.
혹시 영상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소개할 때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 할 때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 올리지 않았으면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금은 깜빵 가 있을 겁니다. 깜빵.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결정적인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도를 잘 그렸기 때문에 그 설계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을 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 후 70년 만에 모든 분야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LG, SK 기업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신기술에 대하여 폭풍탄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놀라서 백악관 모든 직원들에게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국 제품을 구경하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골프 선수들이 쳤다 하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가 유럽을 축구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의 5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저 문재인 강도 한 마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이번 주에도 신년사를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을 대독한 겁니다. 대독.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연설입니까? 이것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촛불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 개자식. 되새깁니다.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만해. 이런 개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만.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사기. 대통령의 이거는 사기입니다. 아니 경제가 마이너스였었는데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이거는요 유체 이탈의 연설입니다. 유체 이탈. 그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다. 경제가 잘 돼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그리고 뭐 촛불혁명요? 촛불혁명이 만든 결과가 뭡니까? 결국 대한민국 해체하고 북한은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설을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30만 목회자들도 가만히 있는 거야. 25만 장로님도 가만히 있어요.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이 누가 하나 나섰습니까? 이런 사기치는 대통령을 놓고. 저는 그때 한기총 대표장이 되어서 내 저놈은 용서할 수 없어 하여 사실은 나는 오래 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문재인 너 간첩이야 해서 내가 깜빵 3번 갔다 왔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때 신년 인사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 나는 이것을 당장 비교할 수 있었어요. 아, 이 새끼는 간첩이구나.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구나. 윤석열 연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연설입니다. 새해 소망하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중요한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헌법 정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시장경제를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이것이 바로 연설입니다. 연설. 문재인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했더니 문재인은 어제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도록 완전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걸 보고 겁먹어가지고 추미애를 시켜서 32명의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서 검찰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자,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이번에 문재인이가 보십시오. 어느 지식인도 교수님들이 한두 명입니까? 언론이 한두 개입니까? 조중동을 비롯하여 목회자들이 30만이에요. 장로들이 25만 명이야. 누가 하나 윤석열과 문재인과의 이 연설을 대비시킨 사람이 있었나요?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다 잠잠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연설하는가? 이거는 연방제로 대한민국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 윤석열은 왜 이렇게 연설하는가? 보십시오. 헌법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때 저는 알아봤습니다. 윤석열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제가 그 후에 깜빵을 갔을 때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6개월을. 내가 나가면 반드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다. 나오자마자 3.1절 집회를 주도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또 강조하고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저는 결과 없는 일은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요? 북한의 연방제로 이미 넘어갔어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식인이든지 교수든지 종교인이든지 스님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당신들은 양심불량이에요. 내가 이때 대비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역이 전라도로 해서 정가훈 목사를 씹고 비판하고, 그럼 북한으로 가세요. 당신들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정가훈 목사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개딸 여러분, 주사파 다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북한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동훈이가 지금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화문에서 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곡하고 울고 이렇게 했던 그 희생의 대가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결론이 다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간다면 그동안 우리가 고생한 것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내일 강화문 광장에서 오후 1시에 짧게 하겠습니다. 집회는. 왜?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몰수히 전 국민이 다 나와야 돼요. 5,300만 국민이 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니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해체되고 연방제로 넘어가요. 최소한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이 강화문 광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냐고요. 왜 모르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다른 모든 면에는 내가 여러분만 못해요. 여러분의 전공감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교수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업인들,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따라갑니까? 한 가지, 애국 운동하는 것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도 날 못 따라와요. 내가 지금 현재 방송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의 예지력과 저의 예견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되 내일 토요일 1시까지 특별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전철 한번 타면 오지 않습니까? 왜 못 오십니까? 한 번 수고하면 영원히 우리는 G2 국가가 되어서 북한의 2,500만 국민들을 살려내고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김정은을 시베리아 벌판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자유통일 이루어 세계 G2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 꼭 저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과거에 1850만 명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신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다고요?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이재명을 보면 모릅니까? 근데 이재명한테 속은 사람들이 지금 3천만 명이 3천만 명.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 있는 사람은 2천만 밖에 안 돼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1시까지 강화문 광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 참석해 주셔서 일단은 나라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야당 여당이 경쟁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짧게 드린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5,300만에게 다 퍼날라 주십시오. 그래도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전향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1시에 꼭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